2024년 어느 깊은 밤 동유럽의 이름 모를 활주로에서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모든 불빛을 끈 채 은밀하게 이륙합니다. 서류상에 기재된 화물의 명칭은 연구용 항공 부품이었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향후 50년 하늘을 바꿀 오비야 오비 파운드의 뜨거운 심장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포탄 부족 사태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무기 직접 지원 불가라는 엄격한 원칙과 국익 극대화라는 날카로운 칼날 사이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외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포탄 10만 발을 단 한 대의 노후한 엔진과 맞바꾸는 기묘한 선택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전쟁 물자와 구식 장비의 단순한 교환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러시아와 서방 그 누구도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항공 엔진의 핵심 마스터키를 손에 넣기 위한 우리 국방과학연구진의 치밀한 집념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2mm 포탄의 파편 속에 감춰진 대한민국 엔진 독립의 위대한 서막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하리만큼 정교한 국가 전략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만 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오늘을 지키는 동안 단 한 대의 엔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짓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확보한 AIE 터보팬 엔진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마주했던 거대한 벽을 직시해야 합니다. 항공기 엔진은 흔히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며 수천 도의 고온과 초고속 회전을 견뎌내야 하는 극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체 설계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만큼은 늘 미국이나 유럽의 라이선스에 의존해 왔습니다. 핵심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엔진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인 파덱의 소스 코드를 철저히 블랙박스로 봉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력 OBS의 1018파운드를 자랑하는 AA 엔진의 등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부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엔진은 구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항공 역학의 정수와 우크라이나의 현대적 개량이 결합된 모델로 특히 고등 훈련기와 차세대 무인 공격기에 최적화된 출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이 엔진이 가진 독특한 설계 철학입니다. 서방제 엔진이 정밀함과 효율성에 치중한다면 슬라브계 엔진은 거친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신뢰성을 발휘하며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역설계와 기술, 습득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여 터빈 블레이드의 특수 코팅 기술과 연소실의 냉각 설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을 고대해 왔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소재의 배합비와 열팽창을 견디는 가공 오차의 비밀은 오직 실물 엔진을 만져보고 돌려볼 때만 비로소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거래로 확보한 엔진은 최신 개량형으로 저고대서의 가속 성능과 고고대서의 출력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모델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가오리 X와 같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나 초소형 정찰 드론의 심장으로 이식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사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엔진의 제어 알고리즘을 해독하고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해외의 수출 승인 절차인 이타르 규정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기술적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수십 년간 우리 기술진의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던 빌려온 심장의 서러움이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에서 날아온 이 철의 뭉치 하나로 인해 희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5V.782라는 숫자는 단순히 공기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마지막 기술적 임계점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 연구실의 시험대 위에서 이 엔진이 다시 포효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무인기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대의 엔진이 가진 데이터가 10만 발의 포탄보다 값진 이유는 그것이 복제할 수 없는 경험이자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엔진 없이 진정한 자주 국방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창의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그 해답을 찾아낸 셈입니다. 5톤급 추력, 엔진 개발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으며 그 중심에는 전장의 포화 속에서 건너온 이 고귀한 연구 자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습득이 아니라 한 국가의 항공 주권을 향한 거대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55 포탄과 맞바꾼 이 작은 엔진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날개로 거듭나게 될지 그 첫 번째 증거를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엔진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비행 경로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갈망이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항공 엔진 강국으로 전 세계의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국방의 자부심이 솟구치는 소리이자 미래를 향한 힘찬 고동입니다. 한 대의 엔진이 만들어낼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집념이 만들어낼 다음 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처음에 엔진 한 대의 대가로 125mm 포탄 8만 발을 요구하며 협상의 운을 뗐지만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오히려 수량을 10만 발로 늘리자며 역제안을 던지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통의 거래라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대한민국이 더 많은 포탄을 주겠다고 나선 데에는 치밀한 법적 장치와 국익을 위한 고도의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살상 무기를 전쟁 중인 국가에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대외적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기술 교환과 연구 협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습니다. 포탄 10만 발은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군수 부족을 채워주는 생명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져올 AA245V 엔진의 무형적 가치, 즉 지식 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까지 완전히 구매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2만 발을 더 얹어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엔진 본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는 핵심 알고리즘과 상세한 정비 이력 데이터, 그리고 비상시 부품 수급 라인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기술 이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협상 과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긴박했습니다. 러시아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의 비밀회의장에서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양측은 단어 하나, 문구 하나에도 극도로 신중을 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포탄의 인도 시점과 엔진의 도착 시점을 동기화하는 조건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물류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 한 나토 회원국이 보증인으로 나서며 운송과 통관 절차를 지원하는 복잡한 다자간 협력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비상 군수물자 공급과 항공연구 부품 획득이라는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내부 문서에는 포탄의 상세 규격부터 생산 라인 가동 일정, 그리고 엔진 해체를 위한 기술진의 파견 계획까지 빈틈없이 명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단계를 넘어 국제안보의 회색 지대에서 어떻게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으로만 접근했다면
러시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협상은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눈치만 살피다 소중한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탄이라는 실질적인 화력 지원을 카드 삼아 상대방이 가장 절실한 부분을 공략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갈구하던 첨단 기술을 취하는 비대칭적 교환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0만 발이라는 숫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 달 가까이 전황을 버텨낼 수 있는 거대한 양이며, 이는 곧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가장 최신의,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엔진을 내줄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준 완벽한 전략적 결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역사상 이토록 정교하고 대담한 기술 확보 작전은 전례가 없었으며, 이는 향후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이 밀당의 결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연구소에는 10만 발의 포탄과 바꾼 금속의 심장이 도착했고, 그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미래 항공 기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의 기술 주권을 선택한 이 치밀한 계산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입니다. 이제 이 10만 발의 약속은 전선에서 불을 뿜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우리 연구소의 조용한 불빛 아래서 대한민국 항공 엔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 자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번 150홈 일반 포탄 거래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탄약을 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을 사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만 발의 포탄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연결고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하늘의 안전을 책임질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국방 외교가 거둔 위대한 승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치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결과물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은밀한 거래 소식이 서방의 군사 전문 매체들을 통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국제 사회는 즉각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역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몰수 가능한 모든 외교적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모스크바의 관영 언론들은 한국산 포탄이 전장에서 러시아 병사들을 살상하게 될 것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한러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과는 달리 러시아의 진짜 속내는 깊은 당혹감과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현장에 투입될 포탄 10만 발의 화력이 아니라 한국이 슬라브계 항공 엔진 기술의 정수를 흡수하여 서방의 자본 및 정밀 제조 기술과 결합했을 때 탄생할 가공할 만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앞마당이라 여겼던 기술 생태계가 한국이라는 신흥 방산 강국에 의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뼈아픈 실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베이징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항공 엔진 자립화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AIMD 엔진의 핵심 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 차세대 무인기와 경공격기,
개발 일정을 최소 수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분석하며 이것이 장차 서해와 동북아시아의 제공권 균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면밀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하청기지나 기술 추격자로만 보았던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번 사건은 한국이 스스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전략적 행위자로 거듭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태도는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래의 실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동맹국이 보여준 창의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 깊은 신뢰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나토 관계자들은 한국이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화력 부족을 해결해 준 이번 모델이 향후 비나토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에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하이브리드 군사 외교의 정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닌 기술과 물자를 맞교환함으로써 국제 제재의 그물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동시에 자국의 국방력 증강이라는 실익까지 챙기는 고도의 지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위험 요소까지도 전략적 계상이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이 위험한 거래를 성사시킨 이유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얻어지는 평화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안보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과 키이우를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포탄을 보내고 엔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거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변방 국가에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전략 기술의 허브로 그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의 분노와 중국의 경계심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훈장인 셈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장 대담한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전략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발의 포탄이 전선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보다 훨씬 거대한 외교적 승리와 기술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진짜 실력이자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의 실체입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치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이 결과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군사 외교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의에 의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설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세계사의 전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가져올 2030년의 미래는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술진의 손끝에서 현실로 구현될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우크라이나의 엔진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중소형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기술적 완전 독립을 선언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가오리 X로 대표되는 저피탐 무인 전투기와 장거리 정찰 드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들 기체의 심장이 될 국산 엔진의 부재는 늘 우리 국방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하지만 AIEVB 엔진의 설계를 해부하고 내부 유동 해석과 고온 부품의 소재 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는 시행착오를 수년 이상 단축하며 독자적인 엔진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진 국산화의 성공은 곧 전 세계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수동적인 공급자에서 능동적인 설계자로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에 경공격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이나 유럽 엔진 제조사의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한 진정한 방산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항공 정비 시장을 선점하고 수만 개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엔진 기술은 민간 분야로도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드론 택시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핵심 추진체 기술로 전이되어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포탄 거래를 통해 얻은 엔진 기술이 향후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이 고도화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소형 가스터빈 엔진 기술은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곧 북한의 위협을 넘어 주변국들의 잠재적 도발까지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만 발의 포탄을 전장으로 보내며 감수한 외교적 위험은 이처럼 거대한 국익의 파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시험대 위에서 우리 기술진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을 영원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이제 2030년대의 하늘을 수놓을 수많은 국산 기체들의 가슴 속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 건너온 이 철의 유전자가 한국의 정밀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정교한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 고동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나라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엔진 소리로 전 세계의 하늘을 호령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평화의 보증수표이며 이번 거래는 그 보증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가장 영리하고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10만 발의 포탄이 전장에서 소모되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소모되지 않을 무형의 자산인 기술의 씨앗을 심었으며 그 열매는 장차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어 항공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세우는 핵심 기둥이 될 것입니다. 포탄과 맞바꾼 한 대의 엔진이 그려낼 미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 끝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술진의 집념은 반드시 이 철의 심장을 우리만의 완전한 주권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2030년 우리 국산 엔진을 장착한 무인기가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하며 창공을 가를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대담한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 벅차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과 치밀한 국가 전략이 결합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방 자립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금자탑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결실은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하늘과 강한 국력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대전황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전설이 될 이 엔진의 포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결국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과 미래를 향한 대담한 집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10만 발의 포탄을 차가운 무기 거래나 위험한 외교적 도박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포탄들이 우크라이나의 오늘을 지탱하는 동안 우리 손에 쥐어진 단 한 대의 엔진이 대한민국의 수십 년 뒤를 어떻게 지탱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방은 단순히 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방어의 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확보한 철의 심장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기술 주권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한 마지막 주춧돌입니다. 과거 우리는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타국의 원조에 매달려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탐내는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강대국조차 쉽게 주지 않는 핵심 기술을 스스로의 지략으로 쟁취해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했던 외교관들, 전략을 짰던 군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의 부품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을 우리 연구원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252파운드의 추력이 대한민국 국방의 동력으로 치솟게 되었으며,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하늘 높이 솟구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선도자로서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포탄 10만 발과 엔진 한 대의 교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이자 전략 기술의 허브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서 울리는 이 뜨거운 고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곧 우리만의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수호하며 내뿜을 힘찬 엔진 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 국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전주곡입니다. 우리는 이번 거래를 통해 현재의 안보와 미래의 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며,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기술이 국력이고 안보가 곧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비상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방의 집념은 계속될 것이며, 그 찬란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굳건하고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이 뜨거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무한한 도전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